안녕하세요. 정부는 ATM 현금 거래 시 1회 입금 50만원, 수치 300만원으로 또 오픈뱅킹 결제 시에는 1일 한도가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제한하도록 한도를 대폭 축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ATM을 이용해서 현금 입금자는 전체의 0.36%에 불과하다는데 앞으로 대다수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가정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도 좋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 칸 태우는 꼴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현금 300만원 이상은 무통장 입금으로 수취 받을 수도 없고 300만원을 송금하는데도 50만원씩 쪼개야 하기 때문에 무려 6번이나 입금을 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생겼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부의 ATM 입출금 제한 변경 시행 내용과 요즘 한창 논쟁이 되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사기 사건에서 박수홍의 형수가 수억 원의 고액 현금을 매일 800만원씩 출금을 했다는데요. 그렇게 1천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출금 시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고액 현금 거래 시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받을까 염려되는 부분 등 비교적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ATM기 현금 입출금 변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 개정 후에 이번 달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ATM 현금 무통장 입금 1회당 50만원, 1일 수취 출금은 300만원, 오픈뱅킹 가입 시 처음 3일간 자금 이체를 차단하고 결제 시에도 1일 한도 현행 1천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축소를 하며 관련법 처벌 규정 또한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범죄 수익의 3 내지 5회의 벌금을 부과하고 통신사의 핸드폰 개통도 한 사람이 월 3회 선으로 제한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ATM기에서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50만원씩 잘게 쪼개서 수차에 걸쳐서 입금을 하거나 그 또한 한도가 300만원까지밖에 무통장 입금이나 출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은행으로 가셔서 입출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겠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질문 내용 하나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A라는 사람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ATM기에서 현금 1억을 700만원씩 매주 인출하여 지인에게 송금했는데 보고가 되는지요? 그리고 국세청에 통보가 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드린 답변을 보게 되면 자동 보고 대상은 아니나 거래금융기관에서 의심거래로 판단을 하는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겠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은 정밀 분석한 후에 탈세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으로 통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보가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렸는데요. 다음은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대상 및 국세청 세무조사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금융정보분석원의 보고 대상은 각 금융기관별로 1일 현금 입금액과 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되겠고요. 의심거래 보고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비록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라도 금융거래 상대방의 수나 거래 횟수, 거래 기간, 거래 점포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보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 역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무조건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은 아니며 세금 탈루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당사자의 금융거래 내역과 국세청 전산실의 소득신고 내용, 부동산 거래 등 관련 자료를 출력하여 정밀 분석한 후에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통보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탈세 혐의점이 없는 한 반드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고액 현금 인출과 관련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 씨의 일가에 대한 횡령 사건 중 친형의 형수는 현재 200억 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박수홍 씨의 통장에서 매일 8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해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주식, 생활제도의 정책이 바뀔 때 각종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수홍 씨 사건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박수홍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 박모 씨가 횡령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박수홍의 형수가 200억 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매일 80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하여 현재 횡령 혐의로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자금 출처 조사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검찰 조사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국세청에 통보가 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통보가 누락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만약에 박수홍 씨의 형수가 매일 800만 원씩 고액의 현금을 계속해서 인출을 했다면 의심 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가 되어 국세청에 통보가 되어야 통상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만약에 통보가 되지 않았다면 부녀자가 200억 대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였는데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은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누락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 황운하 의원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1년 3개년간 보고 누락 건수는 3개년도 합산 41,511건, 과징금 부과는 5개 은행과 7개 증권사, 4개 보험사 등에 168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이 보고한 건수의 금액대별로 살펴보더라도 5억에서 50억까지 보고된 건수가 7,394건, 50억 이상의 초고액 현금 거래도 438건이나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번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었으나 즉시 세무조사가 시행되지 않았고 경찰도 역시 수사를 장기간 미적거림으로써 이제는 50만 원 입금도 쪼개서 입금하도록 하고 정부는 그동안 권력과 힘 있는 자의 눈치 보기가 아닐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50억 이상의 현금 뭉치 거래가 438건이나 보고됐다는 것을 보면 그동안 5만원권 고액권이 어디로 다 숨어서 회수가 되지 않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박수홍 씨 형수의 매일 800만 원씩 현금 인출한 사례도 그렇고 각 금융사들의 보고 누락 건수가 저렇게 많다는 것은 아직도 권력자들의 편에서 국가의 법 집행이 평등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혹 여러분들 중에 이미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아보았거나 앞으로 받아보실 분이 계실 텐데요.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무 보고 대상 기준은 금액 원화 거래 가액 1천만 원, 미화 환산율로 따져서 5,000불 상당액, 회피 목적의 분할 거래라고 의심이 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익 등의 은닉과 가장죄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등이 되겠으며 임의 보고 대상을 살펴보게 되면 분할 거래의 경우 합계 기준 금액으로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와 금융거래가 설사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은행 영업점과 현금 인출기 ATM기에서 입출금한 금액은 전부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겠으며 온라인 송금이체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수표 입출금 시에는 상관이 없겠으며 수표로 현금 1천만 원 이상을 교환을 해서 입출금을 하는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표 1천만 원짜리를 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을 한다거나
현금 1천만 원을 가지고 가서 은행 점포에서 수표 1천만 원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현금 거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되겠고요. 은행 창구에서 직접 현금 1천만 원 이상을 계좌 이체 시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또한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무조건 국세청에 통보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금 세탁이나 탈세, 범죄 또는 세무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통보가 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반대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고액 현금이나 계좌 이체 등으로 인해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은 하루에 현금 입출금 1천만 원 이상을 하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또한 금융기관에서 고액 현금 거래를 빈번하게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비록 하루에 현금 입출금이 1천만 원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고액 현금을 일주일에 몇 번씩 또는 한 달에 몇 번씩 자주 빈번하게 고액 현금을 입출금하게 될 때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의심을 하게 되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급적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금융거래는 가족 각자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에 금융거래 증빙에 대해서는 꼼꼼히 사전에 검토를 잘 하시고 국세청에 의심받지 않도록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입하신 부동산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확인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 상에 기재된 금융거래 내역이 증여 혐의가 있다거나 수상하다고 판단되는 의심이 들게 되면 국세청에서 가족 전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이라도 가정의 정상적인 생활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계좌 이체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 학비나 생활비 등 계좌 이체를 해주는 경우에 정상적인 금액을 초과해서 이체를 해주게 된다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수징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전 거래 시에는 가급적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액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국세청 등에 통보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계좌 이체를 통한 금융거래는 통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산울TV를 검색을 하시면 각 세목별로 상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